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수의 우동균입니다. 저희 신혜시 대표님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감기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셔서 오늘은 제가 임시로 또 진행을 맡게 됐다는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우리 홍철기 기자님과 함께 그 북한 식량 지원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그 세계 식량 기구 비즐리 사무총장이 13일부터 방한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말이 많지 않습니까? 정말 지금 미사일을 2차례에 걸쳐서 발사를 하고, 근데 이 와중에 정부에서는 식량을 지원한다고 말하는 정말 국민의 뜻과 이반되는 그런 행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이 국제기구에서 식량 지원을 논의하겠다고 왔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홍철기 기자님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세한 내용 혹시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도 그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때마침 유엔 산하 세계 식량 계획 사무총장인 데이비드 비즐리가 내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내한을 해서 정말 국빈급의 일정을 수행하고 있는 특이한 상황이 돼서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 얘기를 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지금 현재 국민들은 이 지원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미사일을 위협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과연 저들에게 식량을 주는 것이 온당하냐? 저것이 과연 인민들에게 갈까? 저거는 북한 군에게 가는 거 아니겠냐? 이런 지금 설왕설래가 있는 상황인 건데, 일단 지금 자료 화면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그것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까요? 데이비드 비즐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네. 그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의 사무총장입니다. 네. 보통 세계 식량 계획의 사무총장이 하는 일은 저소득국, 그러니까 극빈국에 가서 식량을 나눠주는 일을 하겠죠. 네. 아니면은 무슨 사태가 발생하거나 전쟁이 발생하거나 그래서 아사 사태가 발생하거나 이럴 때 식량을 지원해주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식량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어디서 나오나요? 선진국에서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진국에 있는 그 풍부한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극빈층이 그렇죠. 해당하는 네. 나라로 네. 간다는 말씀인 그렇죠. 거죠. 선진국에서 뭐 돈을 걷던 식량을 걷던 해서 그것을 못 사는 나라한테 나눠주는 게 기본적으로 역할입니다. 네. 그러면 선진국에서 이분이 대접을 잘 받을까요? 후진국에서 대접을 잘 받을까요? 뭐 말씀해 주시죠, 뭐. 예, 네. 당연히 후진국에서는 국빈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뭐 기아에 허덕이는 나라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유일한 절실하니까. 희망입니다. 반면에 선진국에서는 이분들한테 관심을 둘까요, 안 둘까요? 그냥 뭐 와가지고 그냥 지원해달라고 요청하러 오는구나, 이런 정도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제기구라고 하지만 그래도 갑을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그 선진국에게 예산 좀 배정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러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일반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실무적인 사람들이고 국회에 오더라도 좀 예산 좀 잘 해주세요라고 부탁하는 입장으로 오게 됩니다. 네. 그런데 한번 자료를 한번 보시죠. 네. 일정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네. 13일에 방한해서요, 문재인 대통령을 1시간 동안 예방을 했고요. 쉽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1시간 동안 공식적으로 면담을 한다는 쉽지 않죠. 트럼프 않은 대통령하고 워싱턴에 가가지고 2분 단독 회담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비하면 이분은 아주 크게 대접을 받으셨네요. 롯데 신동빈 회장이 41분 만나고 왔거든요. 트럼프 그렇습니다. 대통령이랑 만나면서 3조 6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결정하고 41분 만났는데 이분은 문재인 대통령이랑 1시간 정도 면담했습니다. 크게 대접받으셨네요. 네, 13일 날 또 만난 분들이 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 네. 김현철 통일부 장관 만났고요. 14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농림축산식품부 이계호 장관, 민주당의 동북아 평화협력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영길 의원, 그리고 야당인데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이다 보니 윤상현 의원을 그냥 만났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딱히 용건이 있었어라기보다도 그냥 외교통상위원장이라 만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국제기구의 수장으로서 그 외통위원장이 당연히 면담하는 건 맞는 거니까요. 사실은 만나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보시지만은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장관만 3명, 서울시장, 뭐 실세 의원까지 다 만난 거 보면은 이거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죠. 굉장히 그러면은 이 민주당 이 여권 진영에서 지금 이번에 그 식량기구 사무총장이라 했죠? 그 비질리라는 분이 이분에 대해서 굉장히 극진히 환대를 하면서 뭔가 이 식량기구를 통해서 북한에게 지원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인을 계속 내보내는 거 아니냐, 지금 약간 이런 거란 말씀이신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다 최선을 다해 협력을 하겠다라는 말을 다 했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윤상현 의원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네. UN 세계 식량 계획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네. 이것이 이번 달 3일에 발표가 됐습니다. 2018년 북한 식량 생산이 전년 대비 12% 감소하고 그것이 550만 톤에서 490만 톤으로 급감한 상태라 136만 톤의 식량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돼서 긴급하게 북한을 구호해야 된다는 것이 세계 식량 계획의 주장입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의견이 여러 가지로 갈립니다. 대표적으로 이해운 의원이 국회 정보위원장이지 않습니까? 네. 장마당의 식량 단위 가격이 작년 5,000원 선에서 요즘 4,000원 선으로 내려왔다는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보고를 받았다는 거죠? 예, 대북 소식통이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또 조선일보의 14일자를 보면 대북 소식통이 북한 당국이 올해 1월 말 2호 창고를 열어 시중에 쌀을 풀었고 최근 중국과 러시아에서 식량 지원이 들어와 식량의 공급량이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호 창고라는 게 군량미를 보관하는 창고입니다. 그러면은 이 북한에서 군량미를 동원해서 지금 현재 주민들에게 뭔가 지원하고 있다, 이런 지금 이야기가 있다는 건가요? 일단 군량미를 실제로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대북 소식통이라는 것도 사실은 저희가 걸러들을 필요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최소한 군량미는 갖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럼요. 북한이라는 나라는 워낙에 이 군부와 관련돼서는 철저하게 또 관리를 한 나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주민들이 뭐 굶어 죽든 뭐 하든 간에 군량미는 아주 탄탄히 비축을 해가지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게 또 북한 지도부의 발상인 건데, 지금 내 내용을 보면은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서 식량이 지원됐다라는 지금 이야기인 건데, 이 식량 지원은 대북 제재 위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 어쨌든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다들 의견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네. 문제는 뭐 어떤 식으로 됐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정보가 없고 굉장히 지금 첩보 수준으로 다뤄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습니다. 이제 차분차분 조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많은 국민들께서 이런 걱정을 하시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에 점점 쌀이 줄어들고 있다. 줄고 있는데 도대체 그 많은 쌀은 어디로 갔느냐? 이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쌀값은 뭐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북한 보십시오. 지금 5,000원에서 4,000원 내려갔다. 지금 그 어려운 식량난 속에서도 북한의 쌀 가격은 점점 감소 추세라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우연의 일치겠는가? 물론 이거는 단정지어서 뽑을 불구는 아닙니다. 단지 합리적으로 좀 의심의 부분이 있다. 만약에 중국과 러시아가 제대로 뭐 지원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 혹시 불법 환적을 통해서, 지금 가령 우리나라 소속의 그 선박이 석탄을 환적하다 뭐 적발되고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혹시 쌀을 뭔가 어떻게 해가지고 다른 제3의 루트를 통해서 들여왔을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많은 국민들께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의 입장은 좀 특이합니다. 그런가요? 자료화면이 또 있나요? 자료화면 보시죠. 뭐. 네.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그러한 의혹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북한의 식량 상황은 직접 조사한 기관을 통해 알 수밖에 없다. 여기서 얘기하는 직접 조사한 기관은 세계 식량 계획입니다. 네. 입맛에 맞는 조사면은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는 그냥 믿을 거야 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덧붙인 얘기가 북한의 식량 사정이 이렇게 사실 심각하지 않고 WFP는 북한이 안내한 곳만 조사했다는 질문이 이제 들은 거죠. 그러니까 네. 세계 식량 계획도 뭐 북한이 폐쇄 사회다 보니까 어딜 갈 때마다 이제 안내하는 곳만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보여주는 것만 보는 거죠. 예, 예.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WFP가 정해진 곳, 북한에서 안내한 곳만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라는 얘기를 그냥 전달을 했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북한에서 국제기구라 하더라도 자유자재로 만나고 싶은 사람, 방문하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느냐? 그거는 사실 잘 알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상식으로는 사실 믿기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청와대와 그 미국의 입장이 사실은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다른 게 있나요? 다른 게 있습니다. 문재인 네. 대통령은 비질리 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한 바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혹시 그 통화하는 회담에서 그런 말 했다는 그거 아닌가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이 비질리에게 그렇게 말한 것은 어쨌든 사실입니다. 네. 그럼 반면에 미국에서 있는 미국의 고위 관계자들이 얘기한 것에는 조금 결이 다른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한국이 대북 식량 지원에 있어 진행한다면 우리는 개입하려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나라 언론의 묵인 내지는 지지의 표현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개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해도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또 해석하는 반응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제가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인터빈이라는 단어인데요. 네. 이게 분명히 어떤 면에서는 중립적 단어입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쓸 때 보면요. 지나가고 있는데 어린아이를 부모가 이렇게 좀 심하게 혼내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지나가던 사람들이 개입할 것이냐, 요럴 때 인터빈을 씁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네. 전쟁에 개입할 것이냐, 요럴 때 인터빈을 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좋은 일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좀 안 좋은 일에 개입할 때 인터빈이란 말을 많이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그 북한의 식량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네거티브한 입장이라,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입장이다라고 지금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할 수밖에 없다라기보다는 네. 이 사람들도 정치인들이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순화해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데 네. 다만 톤이 인터빈이라는 단어는 좀 부정적인 것에 좀 말리는 느낌, 개입하는 느낌, 좋은 그런 느낌은 거에 아니다. 좋은 느낌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스티브 비건 대북 특별대표는 한국이 정부 차원의 식량 지원을 할 경우 북한이 이를 군사적으로 전용할까 우려된다라는 의견을 비친 바 있습니다. 네. 언론에 소개된 바죠. 네. 그러니까 미묘하게 청와대와 미국의 입장이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대북 식량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요, 심지어 세계 식량 계획이랑도 서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는 사실 통일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 대 정부 방식의 식량 지원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보도가 있었어요. 예, 보도가 네. 있었어요. 네. 반면에 세계 식량 계획은 윤상현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 국민들이 WFP를 통한 식량 원조 제공을 결정한다면 해당 식량이 목표 계층에 제대로 전달되는지 철저히 모니터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국제기구를 통해서 식량 지원할 경우 철저하게 모니터링 된다는 부분이 우리 정부로서는 부담이 된다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다는 거죠? 철저히 모니터링을 한다는 얘기는 실제로 주민에게 식량이 지원되는 것을 실제로 이 사람들이 가서 봅니다. 네. 그런데 북한이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그렇겠죠. 식량이 들어왔으면 자기네 마음대로 쓰고 싶은 거죠. 그렇죠. 원하는 대로 전용하고 싶겠죠. 예. 그러니 정부 대 정부 방식을 지금 선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간 의혹이 있습니다. 자료화면 한번 보시면요. 네. 14일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식량 지원 간담회를 하면서 대북 사업을 하는 단체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네. 좀 자기네들이랑 친한 곳들을 많이 불렀는데요.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민화협이죠. 네. 김홍걸 씨가 의장으로 있습니다. 네. 또 대북협력 민간단체협의회, 북민협, 네. 이런 단체들 17개 단체를 선별적으로 골라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우파 쪽에 있는 단체들은 부른 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약간 좀 현재 정부의 성향에 부합하는 사람들 위주로 약간 단체 위주로 됐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대북 지원 사업이 시작되면 요 이 땅에서 바로 출발할 분들. 이 간담회 중에서 나온 워딩이 중요한 워딩이 있는데요. 박창일 평화삼촌 운영위원장이라는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가 지원한다고 할 때에도 정부가 다 하지 말라. 유엔기구를 통해서 인도적 지원하는 거 외에 국내의 종단과 민화협, 북민협을 통해서 하면 정부도 여러 가지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고 모니터링도 더 잘할 수 있다. 시민단체도 같이 껴달라라고 저는 약간 들리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시민단체가 주도적으로 하고 싶다라는 얘기죠. 아, 네. 한술 더 나가서. 그리고 모니터링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정부는 책임 안 져도 됩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 아닙니까? 그렇네요. 정부에게 사실 되게 부담이 갈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 식량 지원이라는 게. 아무래도 지금 많은 국민들이 공분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정부가 이것을 선뜻 주장하기가 아주 부담스러워. 특히 지금 미사일 시험을 두 번째 한 이후로는 더더욱 지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시민단체들이 부담 갖지 말아라. 우리가 다 함께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계속 부추기는 그런 지금 뉘앙스가 이 자리에서 지금 느껴졌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안타까운 상황인 게 우리 정부가 대북 식량 지원을 한 실탄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유엔 식량 계획에서도 날라온 거고요. 그래서 자기네들을 통해서 북한 식량 지원해 주세요. 그 다음에 대북 단체들도 아니 정부가 직접 하지 말고 우리한테 달라. 그러니까 거의 뭐 정부를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우리나라 정부 예산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 다들 그냥 몰려든 그런 형국입니다. 네. 정말 안타깝네요. 진짜 지금 현재 이 국제기구에서도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뭔가 상황을, 식량 지원에 대한 상황을 뭔가 논의하려고 왔는데 뭔가 여기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정말 시민단체 등등 해가지고 우후죽순으로 지금 뭔가 지원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혹시 자료화면 같은 게 더 있으십니까? 대북 식량 지원이라는 대의 명분을 이분들이 끌고는 오지만 사실은 자기네들이 관리하는 단체들도 할 일이 생기는 거죠. 네. 하여튼 오늘 우리 홍철기 기자님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취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짜증이 납니다. 무슨 북한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북한한테 뭐 죄졌습니까? 뭐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하겠다고 쌀을 주겠다 뭘 주겠다 이렇게 호들갑 떨던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지금 이렇게 비질리 사무총장이라는 분이 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그게 아무리 인도적이라고 하지만은 정말 북한한테 인도적이란 게 있습니까? 그들이 인도적이었다면은 과연 그들이 미사일 쏘는데 그렇게 또 많은 돈을 들이고 그 와중에 인민들이 굶어 죽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계속 이어졌을까요? 저는 이해할 수 없네요. 많은 분들께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 거라 봅니다. 과연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하려는 이런 식량 지원 계획 과연 합당한가? 그것이 결국 대한민국에게 미사일로 돌아올 수도 있는 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많은 국민들께서 이해하고 있을까? 저는 회의적이라 봅니다.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기 동그랗게 올라오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